진주문화예술재단입니다. 재단이고 이제 유동축제를 하는 주최단체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석장호입니다. 반갑습니다. 하여튼 귀한 걸음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뭐 제가 한 여기에 뭐 반수 정도는 제가 아시는 분들, 우리 문화 쪽에 또 관계하시는 분들 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정재욱 또 의원님께서도 계시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우리 제 방에 왔길래 잠깐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한 10년 정도 전에 우리 이제 시의원 한 분이 이제 그분을 제가 뭐 나쁘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분이 시의원 하셨는데, 거기에 통장에 이제 지금은 통장을 딱 만들면 거기에 집행되는 이제 내용들이 기록이 다 됩니다. 돈을 보낸 것 같으면 뭐 석장호, 김시진 뭐 이런 식으로, 또 뭐 향당에 돈이 나면 향당 이렇게 놓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은행에서 하면 담당 직원이 그렇게 기록을 해주는 분도 계시고, 기록을 안 하는 분들은 이제 그냥 돈만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냥 뭐 20만 원이 이제 송금되고 30만 원 송금되는데 그 옆에 기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이집을 딱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게 시에서 이제 할 때에 그 기록을 다 하라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는 계속 기록을 한 거예요. 했는데 갑자기 의원님이 딱 되셔가지고 통장을 딱 보니까 기록이 안 돼 있는 거라. 그게 이제 현금으로 지출했다 이거지. 그래서 제가 막 그거를 계속 설명을 드리고 안 돼서 시의회까지 찾아가 통장을 가지고 가가지고, 의원님 이거는 이제 그 기록이 없는 거는 이게 현금으로 뺐다는 기록이 아니고 송금을 했는데 담당 직원이 기록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내가 사무차장이었는데, 석차장 내가 이해는 하고요, 이해는 하는데 돈을 이렇게 하면 내 이야기를 들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 제가 그때 30분 동안 그걸 이야기를 하면서 참 이게 뭘 느꼈는가 하면, 야 이거 참 뭐 하여튼 좀 자괴감을 많이 갖고 왔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왜 하는가 하면, 그러는데 오늘 물론 다른 이렇게 많은 분도 계시지만 우리 정 의원님이 여기 제 강의를 들어오러 오시니까 제가 오늘 짧게 하라고는 하셨는데 한 1시간 반을 우리 유동축제 이야기를 전부 다 하랍니다. 그래가지고 의원님께서는 제가 지금 30분도 제대로 설명을 못 하던 우리 민간단체에서 오늘 의원님 계시니까 우리 축제 이야기를 좀 짧게 하면서도 좀 굵게 한번 이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축제 이야기도 늘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선두에 많이 하는데, 그 싸이 있잖아요. 싸이, 그죠? 싸이가 이제 노래가 1등 잘하는 가수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한류 열풍을 일으켰던 이유는 그런 이상한 몸짓을 가지고 이제 세계적인 이제 탑 가수가 됐죠. 그죠? 그런데 싸이가 거기에 이제 한류 열풍을 일으키면서 음반 판매량도 대단하겠지만 우리 한국을 얼마나 알렸습니까? 윤사마라고 연세가 조금 드신 분들, 뭐 또 의원님 말씀, 의원님 정도 내 잘 알 건데, 그 배용준 씨라고 우리 윤사마 옛날에 그냥 많이 했습니다. 일본 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 탤런트인데, 윤사마 결혼을 할 때 남해 리조트에서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룻밤 이제 신혼여행을 갔다가 왔는데, 지금도 남해 리조트에 윤사마를 좋아하는 일본 분들이 지금 리조트에 온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한류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제 축제 한류를 한번 해봤다는 겁니다.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우리 2013년도에 캐나다 수도 오타와라는 곳에 우리가 등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잘 아시죠, 그죠?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가지고도 등을 이렇게 전시를 했었고, 또 텍사스주 히달고라는 곳에도 또 했었고, 미국 LA 한인 축제도 했었고, 전 세계적으로 나가면서 우리가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그때 우리 2013년도, 15년도 했던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보령 머드 축제나 안동 탈춤 페스티벌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외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구자였다, 그런 자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늘 이제 제가 축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동 축제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진주문화예술재단을 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저희들은 이제 재단법인 진주문화예술재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진주시에서 이제 또 만든 재단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재단법인 진주문화관광재단. 그래서 사실은 문화예술, 문화관광,
관광하고 예술하고 차이점인데 사실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주문화예술재단은 순수한 민간인들이 만들어가지고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곳이고, 진주문화관광재단은 사실은 이제 진주시에서 출자를 해가지고 민간인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표성을 가지는 이사장님은 지금 현직 시장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거는 계속 이제 진주문화관광재단이 계속 가더라도 대표자 이사장은 진주시장님이 되는 겁니다. 그게 시에서 다 출자를 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진주문화예술재단은 또 자부심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우리 저 석장호의 자부심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오신 여러분들의 자부심이라는 거예요. 1972년도 오래됐잖아요, 그죠? 지금부터 한 50년 됐거든요. 1972년도 11월 8일 날 저희 재단법인 진주문화예술재단이 생겼습니다. 그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 뭐 사실 오늘 죄송한 이야기지만 지금 계신 분들은 그때 태어나지도 않으시고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1972년도에 어려웠습니다. 그때 뭐 새마을 운동하고 이렇게 먹고 살기 어려울 때 진주에서 문화의 기치를 걸고 진주문화예술재단, 그 당시에는 이제 개천예술재단이었습니다. 재단을 하나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사실은 전국의 지자체가 230군데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재단법인을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 문화를 가지고 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만들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재단도 많이 생기지도 않을 뿐더러 그걸 허가를 내주려 하니까 개천예술재단이 허가를 내는데 그런 재단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민간에서 이렇게 문화재단을 만들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중앙부처였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관광부가 그때는 문화공보부였거든요. 문화공보부에서 허가를 내줬어요. 그래서 우리 진주가 진주문화예술재단, 그 당시에 개천예술재단 최초였습니다. 전국에서. 그 이듬해 1973년도 우리가 만들어지고 3년도에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단체인 지금은 한국문화예술진흥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우리 조그만 36만 도시 인구가 사는 이 도시에 문화단체가 우리 전국에 최초로 생겼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경남일보 아시죠? 그죠? 경남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1909년도 지방신문의 최초였습니다. 그 최초.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개천예술제, 전국문화예술제의 효시. 그것도 1949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진주문화예술재단, 전국 최초. 경남일보, 전국 최초. 개천예술제, 전국 최초. 여러분들 농계제 할 때 어안벨제라고 아시죠? 어안벨제. 그것도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전에 정현석 목사라는 분이 이제 부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위가 무슨 바위인데? 어안바위입니다. 그게 어떤 형태의 바위지? 농계가 1992년도입니까? 임진왜란 진주성 대첩 계사년 전투 1993년도에 외장을 안고 순국한 바위지 않습니까? 그때 기녀였습니다. 기생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진주 목사라는 분이 기녀를 기리기 위해서 제사를 올렸답니다. 1868년도, 지금부터 150년 전. 그게 이제 어안벨제거든요. 그 어안벨제라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지금 진주 농계제를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데 어안벨제 제를 올리고 농계를 기리는 제사를 지내고 3일 밤낮으로 거기 기녀들이 와가지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막걸리도 마셨다는 거 기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문화관광축제의 또 효시거든요. 문화관광축제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따져보면 어안벨제가 또 축제의 또 시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가 대충 이렇게 봐도 4개 정도의 문화 쪽에 그 1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상, 어디서 하고 있죠? 소상 그러면 생각나는 데 어디입니까? 청도죠, 그죠? 근데 참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 삼국유사 기록에는 우리 진주 남강 백사장에서 처음으로 소삼을 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잘 만들었으면 우리 진주의 소삼이 또 1등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만큼 어떤 이게 소재를 가지고 특화를 시키는 그 역할들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늘 진주에 있으면서 전국의 강의나 이렇게 갈 때에 제가 이 자랑을 늘 합니다.
그는 사실은 개인 석장의 자랑이 아니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자랑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동축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사실은 이제 우리 한경규 대표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제목을 사실은 처음에는 이게 지역 자원, 방금 이야기했던 어안바위를 활용해서 축제를 하고 있고, 임진왜란 진수성 대첩을 가지고 축제를 하고 있고, 무형문화재를 가지고 진주 농계제를 하고 있고, 이런 행태의 내용을 좀 제가 설명을 하려고 마음을 먹다가 오늘 또 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또 우리 축제를 좀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축제를 홍보할 때에 보신 축제도 경영이다. 야간 축제 비밀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제가 짧게 이렇게 굵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제를 잘 아실 겁니다. 10월 1일 날 개최를 합니다. 늘. 그런데 주말을 2번 포함시킵니다. 그럼 10월 1일 날 개최를 했는데 그해 주말 두 번째 주말이 13일이다. 그다음에 10월 13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걸 이야기하는가 하면 엄청 중요합니다. 축제가 정확하게 기간이 픽스가 돼 있어야 외국에 있는 미국에 계신 분은 일본 계신 분, 중국 계신 분들이 우리 내년도에 유동축제로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인근에 있는 진해 군항제 같은 경우는 날짜가 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 왜 그런가 하면 봄 되면 이제 벚꽃 개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맞출 수 없는 거예요. 전국에 유일하게 축제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우리 축제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안 됩니다. 보령머드 축제도 그때의 하절기의 날씨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간은 정확해요. 물론 이 기간도 바꿀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10월 1일부터 하겠다 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는 10월 1일 날 시작을 하고 주말을 2번 포함시킨다. 이것도 경영에서 볼 때는 좋은 경영 전략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성장 과정 되어 있는데 저희 축제가 지금 대한민국 명예 대표 축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나왔습니다. 어디 다른 데 가면 늘 사투리 때문에 제가 고민을 하는데 뭐 사투리 쓰신 분이 많이 계실 거니까 명예 대표 축제입니다. 우리 전국에 축제가 한 1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게 저희 축제가 이제 2000년도에 축제가 만들어지고 문화관광축제에 진입이 되고 예비축제를 하다가 육성축제가 하다가 우수축제를 하다가 마침내 최우수축제 2006년도에 이제 최우수축제를 했거든요. 5년 연속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최우수축제라는 것이 문화관광축제 중에서 2등하는 축제를 최우수축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와가지고 11년도, 12년도, 13년도 3번을 1등을 했어요. 대한민국 대표 축제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심사위원들이 와가지고 평가를 해가지고 이 축제는 1등이다. 그래서 3년 동안 1등을 했는데 1등을 더 할 수 있느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일몰제 해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잘된 축제를 자꾸 이렇게 8억씩 6억씩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런 끝도 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정책을 할 때에 대한민국 대표 축제 1등이 되더라도 길게 보면 3년, 뭐 2번 해가지고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잘해도 3년 이후는 이제 졸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4년도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졸업을 하고 지금까지 5군데가 졸업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축제를 마친 5군데가 되겠지요. 그 5군데 축제가 맹실공이 우리 1000개 축제 중에서 1등하는 축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진주 남강 유동축제, 그리고 보령 머드 축제, 안동 탈춤 페스티벌, 화천 산천어 축제, 김제 집행선 축제, 이 5군데가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딱히 이게 뭐 1등부터 5등까지 쭉 이건 나열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정부에서 1등이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졸업을 했기 때문에 이 5군데 축제는 그래도 1등을 하는 축제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1등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죠? 자녀들도 뭐 1등하고 운동을 통 못하는 것보다 한 3등하고 운동을 조금 더 잘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또 공부보다도 인성이 더 좋을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대표 축제까지 올 때에 졸업까지 할 때에 우리 진주문화예술재단은 역할들은 다 있었습니다. 그 역할들이 뭔가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점이 만점입니다. 100점이 다 만점이에요. 책을 쓸 때 나옵니다. 2005년도에는
올해 관광축제의 점수 비중은 이런 겁니다. 재정 자립도 20점, 예를 들어서. 무슨 주제 강화 30점. 그리고 화장실이라는 시설 이런 것도 40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은 이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 체크리스트 맞추고 가지고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런 것들 많이 보내. 올해가 주제 강화네. 그러면 이제 극단 현장에 이제 전화해가지고 올해는 이제 유등을 주제로 한 뮤지컬 공연 하나 만들어 보자. 공연을 하는 거예요. 일반 시민들은 이제 그걸 즐기면 됩니다. 하지만 저희 진주문화예술재단에서는 그 역할들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한민국 대표 축제 졸업까지 했던 이런 축제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 이제 진주에 계신 분들이니까 우리 축제 소개가 되겠고요. 축제 이야기 조금 더 하겠습니다. 나훈아 씨가 한 2년 전에 우리 KBS에 이제 그분이 이제 나와가지고 70이 이제 넘었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런 이야기, 나는 꿈을 팔면서 살았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이제 지금 우리 축제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드림 소사이티라고 이야기하는데 꿈을 파는 시대가 되었다. 이전에는 농경사회 IT 시대 다 지나갔습니다. 지금 서울의 인사동 가보시면 우리 시선생님은 가보시는 건 모르겠는데 거기 가면 젊은 분들이 기타 치면서 노래하면서 즐겁게 놉니다. 놀기도 하고 이제 버스킹 공연도 합니다. 그분들 가가지고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겁니까 이러면 특별한 그런 것도 없고 직장입니까 그런 것도 없고 다른 일을 합니까 그런 것도 없습니다. 매번 이거 해가지고 그냥 버스킹 공연 해가지고 조금 초청받고 한다는. 그럼 1년에 연봉으로 계산하면 대충 얼마 정도 되면 500만 원, 1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즐겁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이제 제 시대만 해도 공무원 되고 싶고, 물론 공무원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이 계시지만 선생님도 좋고 60 정년이 그렇게 꿈의 직장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젊은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실 때 열심히 하고 또 다른 것도 이직해서 또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드림 소사이티, 꿈을 파는 시대로. 그럼 축제도 부가가치 산업이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한류 열풍을 일으킬 수 있는 축제이기 때문에 이 축제를 하는 것도 엄청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전국에 강의를 이렇게 요청했을 갔을 때에 이제 젊은 분들과 이제 이렇게 할 때는 그런 이야기 늘 합니다. 지금 전국에 지자체가 230군데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문화관광, 문화예술 재단을 만들고 있다. 상설기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설기구가 사실은 이제 10명씩만 채용을 하더라도 200군데 같으면 1000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인력이 1000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하고 계신 분들도 사실은 이 축제든 이벤트든 문화예술 쪽이든 공부를 하시면 나중에 그게 또 자합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이제 드림 소사이티, 축제의 시대, 예술의 시대, 이벤트의 시대가 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어 있고, 그리고 축가제의 의미 같은 거는 사전 보시면 요즘 축제는 이런 거다, 이런 건데 요즘은 이제 축제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겁니다. 이전에는 이제 제의성해서 제사의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진주의 개천예술제는 개천예술축제인데 축이 생략되어 있거든요. 진주 농계제도 이제 축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했던 백제문화제 이것도 축이 생략되어 있죠. 신라문화제 축이 생략. 지금 어떻습니까? 진주남관 유등축제, 보령 머드축제, 안동 테라춤 페스티벌 다 축이 이제 제보다 앞에 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유의성이라 이야기하죠. 보령 머드축제 가보시면 별것도 없습니다. 그냥 역사성도 없어요, 솔직히. 그냥 해수욕장에 머드 바르고 그냥 놀면서 미끄럼틀 타면서 그 축제가 세계 축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역사성이 뚜렷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축제는 다 좋지 않습니까? 역사성도 있고 유의성도 있으니까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축제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축이 유의성이 더 강조한 시대에 이렇게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축제를 하면 저는 이제 올해는 이제 12월 4일부터 한 달간 하거든요. 그럼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하는
이제 뭐 다른 형태가 되니까 내년도는 또 뭐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게 계속 가는 것은 아닌데 지금까지 2019년도까지 제가 20년 정도 축제를 하면서 늘 그랬습니다. 10월 1일 날 개막을 다 합니다. 그럼 10월 2일부터는 저는 늘 현장에서 손님들을 데리고 다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뭐 안동시에서 공무원들 한 20분 오시는데 10월 1일 날 오는 거예요. 안내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자청합니다. 그 뜻은 이제 우리 축제를 충분히 설명을 하고 싶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이제 항상 우리 환경고문님께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젊은 분들이 어떤 유등 해설사라 그럽니까? 지금 진주성 문화관광 해설사처럼 유등을 쫙 공부를 좀 하시고 축제에 좀 많이 또 관계를 하셔가지고 축제 이야기를 좀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실 분들이 계시면 1기, 2기, 올해 1기가 이제 만들어주면 좀 말이 좀 그렇나? 이게 모임이 이제 구성이 되면 내년도는 2기가 되고 그게 하나의 또 1기, 2기부터 10기, 뭐 20기 쭉 가다 보면 후배가 생기게 되고 선배님이 계시게 되고 그러면 또 우리 축제에서는 또 그분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옷을 하나 하면 같이 입고 좀 다닌다든지 그런 형태의 이야기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등축제 오늘 이렇게 하시는 것들도 제가 유등축제에 좀 이야기를 할 때에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런 데서 온다는. 그리고 축제를 바라볼 때 이제 긍정, 부정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도 이제 축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그건 한 10년 정도 전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전체 예산 4천억 원을 투자했는데 수입은 800억밖에 안 된다. 거기 기사가 한번 났어요. 중앙지에 기사가 났습니다. 그 뜻은 진주 남광동 축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축제를 할 때에 36억 정도를 집행을 하거든요. 거기에 20억 정도는 보조금입니다. 세금, 나라 돈, 뭐 도의 돈, 우리 시의 돈 20억. 16억은 이제 여러분 부교 건네보셨잖아요, 그죠? 부교 뭐 1,000원씩 2,000원씩 받는데 그 돈. 소망등 쭉 달면 이제 그게 한 4만 명 정도가 참여하거든요. 그게 한 4억 정도 들어옵니다. 또 막 에드블룬도 띄워주고 선전단도 만들고 해서 이제 스폰 광고를 또 이렇게 받습니다. 유등 띄우는 것도 3,000원씩 받는데 그것도 수입으로 잡습니다. 해서 우리가 16억 정도 벌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자가 기사를 쓸 때는 그런 뜻입니다. 36억을 돈을 투자를 했는데 수입은 16억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적자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2019년도에 120만 명이 진주 축제를 다녀갔다 그러거든요. 이걸 100만 명만 다녀갔다. 100만 명이 와가지고 1인당 5만 원 정도 사용을 했다고 보더라도 500억 원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그 돈은 여기에 계산이 안 됐다는 겁니다. 기자가 딱 볼 때는 순수하게 보조금을 한 4천억 원 정도 썼는데 전국의 축제들이 전체 돈이 800억밖에 안 되니까 적자다. 부정적인 시각을. 그런데 나중에 또 앞으로도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 한평에 나비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그 도시가 나비축제로 인해서 한평을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령머드축제, 머드 아니면 사실은 보령을 잘 모릅니다. 화천 산천어 같은 경우도 군대 그쪽으로 가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산천 축제가 아니면 하천을 잘 모릅니다. 진주 유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죄송한 이야기인데 우리 유등 축제가 사실은 있었기 때문에 진주도 많이 알려졌습니다. 초창기에는 사실은 진주도 잘 몰랐습니다. 서울 분들이. 우리 고성에 공룡 엑스포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고성이 있습니다. 근데 고성 그러면 요즘 경남 고성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공룡 엑스포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 경제, 방금 제가 이야기했죠, 그죠? 진주에 11월 20억, 우리 의원님 오늘 잘 오시는데 25억 정도 썼단 말이에요. 20억 개인으로 보면 엄청납니다. 큰 돈입니다. 그런데 100만 명이 다녀간다고 공부를 하고 있죠, 그죠? 2019년도에 빅데이터 딱 하니까 120만 명 정도가 다녀갔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진주 와가지고 돈 안 쓰고 갑니까? 주요 기름도 넣어야 될 거고, 빵도 하나 사 먹어야 될 거고,
부교도 한번 건너야 될 거고 5만 원 그 요즘 돈 아니지 않습니까? 500억 원 이상 1000억 정도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봅시다. 지역 이미지, 진주를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만큼 좋은 게 없다는 겁니다. 축제가 이제 좋은 것이요 할 때에 저는 늘 이 도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1000개를 했는데 800개, 886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아주 조그만 축제들은 다 없애고 이제 그렇다는 건데, 근데 1000개가 있습니다. 1000개가 있는데 봅시다. 90%가 주민화합형 축제, 한 10%가 지역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축제라 이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축제는 이제 지역 개발형 축제가 되겠습니다. 한백나비 축제, 김제집행 축제, 보령거리 축제.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주민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보통 뭐 지자체 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축제가 뭐 지역민들이 화합이 돼가지고 그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기본이고, 축제가 당연히 지역민들을 화합을 하는 목적이 있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우리 같은 축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즐기는 그 목적도 있겠지만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돼야 되는 거고, 지역 이미지, 진주를 알리는 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개발형 축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10% 정도가 지역 개발형 축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제는 그 축제고 나머지는 주민화합형 축제. 그래서 1000개 축제가 있다고 보면 한 100개 정도가 지역을 알리는 지역 개발형 축제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 주민화합형 축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지역 개발형 축제, 우리 문화관광 축제의 효과, 문화관광 축제를 하니까 이런 효과가 있더라 이런 겁니다. 지역 이미지, 강주라는 것이 이제 요즘 또 선거철이다 보니까 강주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죠? 5.18 이제 민주 항쟁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몇 해 전에 강주 비엔날레를 하고 나서 요즘 강주 가면 그런 느낌 많이 없습니다. 거의 이제 문화예술의 도시로 이렇게 탈바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강주 비엔날레라는 것이 외향의 도시로 됐다는 겁니다. 한백나비 축제. 아주 조그만 이제 전원 도시죠, 그죠? 초창기에는 이제 나비 축제를 한다고 해서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뭐 폐마하는 건 아니지만 쉽게 봐가지고 그런 겁니다. 비닐하우스 같은 이런 이제 돔을 이렇게 만들어 두고 거기 나비가 이제 몇 마리 있습니다. 나비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당자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나비가 이게 한평에서 나는 나비입니까? 그러니까 차장님, 우리 나비도 있겠지만 제주도에서 공수를 했대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공수해가지고 이 나비 축제를 한평에서 왜 합니까? 그러니까 축제도 개발해야 되고 하니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 갔을 때는 큰 좋은 느낌을 안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몇 해 지났는데 뭐 KBS, MBC, TV를 틀 때마다 이제 한평나비 축제 홍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별것도 아니더만 무슨 저리 홍보를 하느냐 해서 내가 다시 가봤어요. 가보니까 그때하고는 완전 분위기가 틀려요. 나비 축제, 진짜 나비 축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담당을 또 만났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성장했냐. 그 군수님이 한 분이 이제 민선 군수니까 선거를 됐는데 MBC인가 KBS PD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딱 와보니까 나비 이거 참 좋네. 그때부터는 홍보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홍보를 했는가 하면 나비가 사는 청정지역 한평, 이기에 나는 쌀은 깨끗한 것이고 농산물도 좋은 것이고 해서 서울에 있는 백화점에 납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지역 주민들도 좋은 거예요. 자기 농산물을 이렇게 군에서 팔아주니까 그러니까 축제도 좋아하게 되는 거고 그 축제에 참여하게 되는 거고. 지금도 한평에 가보면 그 조그만 모텔 영화 같은 경우에 이불도 나비 자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평의 조그만 도시에서 여간 모텔을 하는 사람들이 그 자수하려고 힘들지 않습니까? 물어보니까 거의 지원을 하는 거예요. 한평군에서 나비 자수 몇 개 하는데 돈을 주는 거예요.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평군 나비 축제의 고장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유료화하고 있습니다. 입장할 때 8,000원인가 10,000원을 받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국에서 한평그램이 나비 축제의 고장을 알고 있어요. 보령 머드 축제도 앞에 내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1997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머드 축제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머드 화장품을 이렇게 보령에서 개발했어요. 머드도 사실은 보령에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부산에도 뭐 이렇게 머드가 나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장품을 만들었는데 세계적인 브랜드하고 이렇게 같이 경쟁을 하려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 머드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뭐가 좋겠냐 연구를 하니까 축제를 하나 만들어 보자 해서 1997년에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도 별 보잘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대박이 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참 경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하는가 하면 대천 해수욕장이라고 거기 보령에 가면 해수욕장이 있거든요. 머드 축제장입니다. 해수욕 그러면 보통 7월 말 정도 피크가 7월 한 20일이 피크가 되겠습니다. 8월 한 20일까지 한 달간 정도 피크. 그때 대천 해수욕장 주위에 조개구이 집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막 바가지곰도 많았습니다. 그 조개구이 집이 이제 한 달을 보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여기 장어집처럼 우리 유등축제를 보고 이제 하는 것처럼 그런 한 달간 했는데 머드 축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축제를 하는 사람들이 거기 성수기인 그 시기에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럼 7월 20일부터 한 20일부터 7월 20일부터 성수기니까 7월 20일 날 축제를 하면 많은 사람들 올 건데 여기는 7월 20일부터 하지 않습니다. 7월 한 10일부터 합니다. 10일부터 20일까지 딱 보름 머드 축제를 하고 20일부터 해수욕이 한 달 하는 겁니다. 그 지역 주민들 왜 좋아하겠습니까? 머드 축제가 극성수기보다 조금 안 좋은 성수기 10일을 함으로 해서 극성수기가 한 달에서 지금은 한 달 반 정도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상인들도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제를 막 보령시에서 지원을 하고 그 옆에 있는 상인들이 막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 1등 축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축제 경영이라는 그런 겁니다. 앞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한백나비 축제 보잘것없는 축제였는데 그 군수 한 분이 와가지고 그런 마인드를 청정적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1등이 되었고 보령 머드 축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화장품 판매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보령 머드 축제를 만들어가지고 화장품 판매도 잘 되지만 2022년도에는 거기 보령 엑스포를 한다 그러거든요. 세계적인 이제 축제의 도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김제 집행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김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선 만들어가지고 축제 만들어가지고 거기 있는 문화재 알리고 하는 이런 목적으로 축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까 문화관광축제 이야기할 때 자세히 설명을 제가 시간에서 못했는데 1995년도에 이제 문화관광축제를 만들어서 지원을 국가에서 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거의 대부분이 단일 행사만 국가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보령, 머드, 안동, 탈춤, 진주, 유등, 금산, 인삼. 왜 그런가 하면 국가에 지원을 하려고 그러니까 종합축제는 1, 2등을 이렇게 상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백제문화재가 잘하고 있다. 진주 개천예술제가 그보다 더 잘한다 하더라. 하지만 개천예술제에 10억을 주고 백제문화재에 2억을 주면 그 사람들은 왜 우리한테 2억을 줍니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국가에서 볼 때는 단일 행사만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이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이제 김제 집행선도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김제 가보면 그런 거거든요. 약국도 집행선 약국이 있습니다. 택시도 집행선 택시가 있고, 커피숍도 집행선 커피숍이 있습니다. 김제라는 도시가 완전 집행선으로 도배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또 제가 뉴스를 봤는데 좀 한 1년이 됐을 겁니다. CU라는 또, 편의점도 거기 도시락도 4,000원인가 4,500원 하는데 그 전체 쌀을 김제 집행선 쌀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쌀 그러면 평양은 김해 평양도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제 평양에서 나는 쌀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축제로 인한 겁니다. 김제 집행 축제가 성장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쌀도 김제 쌀을 쓰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한백나베 축제, 보령 머드 축제, 김제 집행 축제가 축제 경영을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과 바로 연계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주민 이미지 변화가 되어 있는데 서산 해미업성 축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영국 에든버러 같은 경우도 에든버러 성을 이렇게 축제화해서 지금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에든버러성 문화재입니다. 처음에 할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웠습니다. 해미업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해미업성 주위에 사는 주민들 참 문화재를 오제안 묵구브리지 그런데 해미업성 축제를 해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해미업성 주위에 있는 나는 철물점을 하고 있는데
축제 기간에는 오뎅을 파니까 더 많이 팔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축제 하나 때문에 거기 많은 분들이 오니까 장사가 되니까 그 지역 주민들도 좋아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도 바뀌는 거고 지역 경제 효과 이거는 이제 계속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건 그런 겁니다. 영국 에든버러 축제 8월 한 달간 축제를 하거든요. 6개 축제가 함께 하고 있어요. 진주하고 비슷합니다. 우리도 진주 이동 축제, 개천의 축제, 뭐 실크 박람회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6개 축제를 하면 이제 8천억 원 경제 효과가 있다. 우리 독일에 미넨 옥토브 페스트라고 축제 있죠, 그죠? 10월달에 하는 축제인데 맥주 축제. 지금 독일 말 놓은 거거든요. 한번 봅시다 이거. 1조 5천억 원. 원이 우리 진주시 1년 예산이 1조 뭐 5천억 원 정도 됩니까? 그 정도 되죠, 그죠? 예, 거의 뭐 조금 넘거나. 그러니까 진주시 1년 예산 정도를 요 독일 미넨 옥토브 페스트 축제 하나로 이렇게 수입을 창출하고 있어요. 금산에 이게 인삼 축제 같은 경우도 엑스포 이후에 1,000억 원 이상. 이게 지금 영국 에든버러 축제는 그런 겁니다. 여기도 우리 진주보다 인구가 좀 적습니다. 한 30만 정도 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럼 30만 살고 있는 그 도시에 8천억 원 정도 경제 효과가 있다 그러면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숙박을 어떻게 할 건데? 그 축제 8일 한 달간 하는 걸 인해서 에든버러시에서 계속 건물을 지어가지고 여간 모텔을, 호텔을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 영국 에든버러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그 8월 한 달간은 많은 관람객들을 이렇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그 자기 집을 민박을 주고 다른 데 이렇게 관광을 떠난다고 합니다. 호스트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진주 시민들 유동축제 기간에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불편할 수 있는 게 참 불편합니다. 특히 만경동, 강남동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주차 부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제 입으로 이야기는 못하지만 참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축제를 우리 지역 경제를 도움하기 위해 축제를 할 때는 이제 주민들도 호스트가 돼서 좀 이렇게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막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이제 주민들께서는 그런 것도 이해를 좀 또 해주셔야 이런 좋은 축제들이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시장님께서도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한 번씩 들었는데 저 유동 축제가 이제 앞에도 설명했지만 10월 1일 날 시작을 해서 주말을 2번 포함시키니까 길게 가봐야 한 2주 정도 하는 축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래전부터 한 달 정도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뜻은 첫째는 우리 축제는 공연 축제가 아니고 전세인 축제다 보니까 사실 한 달 동안 등을 설치를 하더라도 거기 돈이 들어가는 것들은 크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전기 요금 좀 더 들어갈 것이고 우리 인건비 좀 더 들어갈 것이고 경호 경비 좀 더 들어갈 것이고 공연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공연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계속 뭐 공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한 달간 하고 그 한 달 동안에 진주에 있는 축제들 좀 드럼 페스티벌도 그 한 달 기간에 며칠까지 개천의 축제도 그 10월 한 달 기간에 며칠까지 소싸움도 10월 한 달 기간에 며칠까지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많은 관광객들 진주에 온단 말입니다. 낮에는 소싸움을 구경을 하고 밤에 유동축제를 보고 이제 주무시고 가신다는 겁니다. 또 10월 중순에 오신 분들은 낮에는 드럼 페스티벌을 보고 저녁에는 유동축제를 보고 또 주무시고 가고 이러면 이제 10월 한 달이 우리도 이제 독일 미넨 옥토브 페스트처럼 우리 옥토브 축제를 한번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참 어려운 게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원봉사자가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한 달 동안 지금 2주 동안도 힘든데 또 한 달간 그 지역 주민들이 와가지고 또 자원봉사가 거의 쉽지 않다는 거죠. 강남동, 만경동 이쪽에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데 2주도 힘든데 한 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사실 제 역할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한 달간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우리는 등축제라는 것이 그렇고 진주성과 진주남강을 아우르기 때문에 사실은 집중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원도심이 2주 정도 하다 보니까 주차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간 해버리면 분산된다는 겁니다. 10월 1일 날 오는 분들도 10월 1일 날 꼭 안 오고 10월 31일 날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분산이 되면 좋을 것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계속 그 이야기는 하고는 있는데 여러 가지로 방금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제 우리 그 유등축제는 그런 것들은 인터넷이 다 나기 때문에 내가 설명은 안 했지만 임진왜란 진수성 때 첩의 군사신호 통신수단으로서 있던 역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찌됐든 야간에 불을 밝히는 행사다 보니까 이 불 밝히는 것을 조금 한 달간 길게 가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는 거고, 그리고 외국이라든 뭐 경기도든 서울이든 이런 분들도 한 달간 그러니까 시간을 주면 좋다는 거고, 그리고 또 더 크게 보면 그런 겁니다. 단풍철인 우리 10월 달에 경기도에서 가족 여행을 떠난다. 아, 좋다. 아, 진주 유동축제는 늘 10월 한 달간 하니까 10월 달에 우리가 남해를 한번 가보자. 낮에 남해 가가지고 해안살에 먹고 요 진주에 온다는 겁니다. 아, 단풍철이니까 지리산 한번 가보자. 지리산 갔다가 여기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진주가 10월이 거점의 도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수기 극복, 앞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뭐 하천 산천은 사실 별거 없습니다. 가보면 낚시하는 게 답니다. 그런데 축제가 거의 대부분이 봄, 가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70%가. 그럼 겨울에 하는 축제도 많이 없지요, 그죠? 그래서 하천에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고, 그리고 낚시를 하다 보니까 가족들이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수기였습니다. 추웠습니다. 하지만 그 추운 걸 이용해서 낚시하는 얼음 축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그 추운 도시에서 다른 축제를 하면 그렇게 성공하지 않았어요. 그 비수기 극복. 삿포로라는 도시를 제가 한 10년 정도 전에 다녀왔는데, 삿포로 눈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엄청나게 춥거든요. 눈이 거의 뭐 많이 올 때는 7m까지 온다고 합니다. 아주 애물단지였어요. 눈 치우는 게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거기 눈 치우기 너무 힘드니까 이걸 축제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삿포로 눈축제를 한 거예요. 초창기 별것도 없었는데 1972년도에 동계올림픽을 이제 삿포로에서 했습니다. 그때 동계올림픽을 막 그 방송을 하면서 삿포로 눈축제를 참 보여주니까 세계적인 축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삿포로 눈축제가 엄청 성장했거든요. 비수기 극복, 캐나다 윈터 카니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등을 가지고 갔었는데 거기도 영하 20도 더 내려가는 곳입니다. 거기도 이제 축제를 가지고 또 캐나다가 이제 오타와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캐나다 그러면 수도를 밴쿠버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밴쿠버 생각했거든요. 옛날에는. 오타와가 수도랍니다. 윈트로드 축제 하면서 계속 오타와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축제만큼 좋은 것이 없다. 그리고 도시재생, 아까 정 의원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도시재생이 참 중요하죠, 그죠? 이번 정부에서 전체 25조입니다. 5조. 이제 거의 뭐 25조를 다 써갈 겁니다. 늘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도시재생도 하드웨어만 하는 것이 아니다. 옛날에 건물 보수고 건물 리모델링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공연, 예술, 문화 이런 것도 중요하다. 미국의 애리조나주 투산시에 안 가보니까 투산시라는 곳이 우리 현대동제 투산 거기에 이제 여기서 나온 말인데 거기 가니까 그 축제 예술 감독 되는 여성분 한 분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지역은 모르겠는데 우리 이 동네는 그 원도심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매주 축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도시 재생에 위해서는 참 축제 이벤트가 필요하구나. 그걸 제가 새삼 느끼고 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진주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우리도 가을에 거의 축제가 집중되어 있거든요. 봄에 진주 농개제하고 몇 개 또 하고 여름에도 이제 한남강이 좋지 않습니까? 그걸 아우르는 음악 축제 같은 것도 하나 만들면 참 좋겠어요. 가을에는 뭐 유동축제를 하든 개천예술제를 하게 되고 또 겨울에는 사실은 또 뭐 요즘 뭐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도 하고 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12개월은 아니더라도 한 봄, 여름, 가을, 겨울 정도 하면 안 좋겠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축제를 소비성으로 생각하면 이것도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앞에 제가 쭉 설명했던 것처럼 지역 경제 활성화에서 꼭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때에는 사계절 축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도시 재생에 도 도움이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축제 이야기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축제 이야기를 좀 이렇게 길게 했습니다. 조금 한 5분만 쉬었다가 할게요. 요 내용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유등축제를 보러 가면서 우리 예술제 보러 가자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천예술제하고 이제 진주 남강 유등축제하고 오늘 오신 분들은 이제 별개 행사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아시는데 요즘 또
일부 또 일부지 그것도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말이 어떤 말이 나는 요즘 좀 또 귀에 좀 그런가 하면 개천해술제 유등축제가 생겨가지고 개천해술제가 좀 죽었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 좀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제가 오늘 딱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진주 개천해술제가 지금도 대단한 축제입니다. 개천해술제 따라올 만한 종합축제가 없어요. 최고 축제입니다. 1949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연수는 뭐 정확 안 하시더라도 지금부터 한 70년 전의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70주년을 이번에 하고 있거든요. 개천해술제가 거의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희소성이 있고 전국에 축제가 없다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그 엄청난 축제였죠. 이게 승승장구 쭉 했습니다. 하다가 1995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전국 지방자치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선거를 해가지고 이제 시장 군수를 뽑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주시장이든 무슨 거창 군수가 되려 그러면 축제가 하나 있어야 자기 얼굴을 좀 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축제가 몇 개 없었는데 1995년도에 들어와가지고 축제가 엄청나게 생겨버렸습니다. 전국이 한 2,000개 정도까지 했어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 내가 1997년도에 들어왔으니까 제가 딱 그 들어올 그 시기에 개천해술제는 잘 되고 있는데 전국에 개천해술제와 똑같은 축제들이 엄청나게 생기니까 도저히 개천해술제 가지고는 선구를 못 내겠다. 개천해술제를 어떻게 하면 다른 지역하고 다른 차별화된 축제를 가지고 전국에 이렇게 푸싱을 할 수 있을까 연구를 한 거예요. 3년 동안 연구를 했답니다. 그 당시에 백성두 시장님이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 돈 8천만 원을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3년 동안. 그래가지고 뭐 니스 카니발부터 좋은 축제도 가보고 서울에 있는 막 저명 또 축제 전문가들 불러가지고 세미나도 하고 했는데 결론이 딱 나왔습니다. 1998년도에 3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이 개천해술제는 종합예술제이므로 개천해술제 안에 있는 유등놀이를 유등축제로 특화를 시키면 낮에는 개천해술제를 보고 저녁에는 유등축제를 보면 서로 상생할 수 있겠다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진주 남강유등축제를 만들어졌습니다. 그때부터 문화관광축제 지원을 하니까 계속 유등축제를 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왔다 갔다 하면서 대한민국 대표축제까지 하고 그러면서 개천해술제도 지금 잘 되고 있고 서로 윈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보기에는 왜 유등축제가 커 보이는가 하면 유등축제는 관광축제다 보니까 할애해야 되지 않습니까? 막 홍보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등대 불을 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개천해술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술 등용문화 아닙니까? 내가 시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구우쌤 계시는데 시인이 되기 위해서 진주의 개천해술제에 와가지고 등단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큰 볼거리가 있겠습니까? 내 혼자 가가지고 그냥 글 쓰면 되는데 가족 몇 사람 데리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왜 요즘 개천해술제가 이슈가 안 되는가 하면 이전에는 개천해술제 와가지고 모든 시인이라든지 음악가, 미술가들이 다 배출되었습니다. 그때는 다른 대회는 없었어요. 그런 시상대회가. 이모균 씨 같은 이런 지휘자, 작곡가입니까? 그런 분들도 개천해술제 상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봅시다. 지금 뭐 신춘문예 시인 등단하려고 하면 할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저 뭐 조선일보에서도 하고 지금 진주에 옛날에 진주신문에도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술인 등용문으로서 개천해술제가 있지만 전국의 예술인 등용문이 개천해술제가 아니더라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희소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유등축제를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때 그 당시에 개천해술제 했던 분들이 내나 유등축제도 하고 있고 지금 와가지고 유등축제가 커지니까 우리는 유등축제만 하고 2007년도부터 개천해술제는 진주예총이라는 단체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2006년도까지는 개천해술제, 유등축제 일을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천해술제를 주기 위해서 유등축제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는 진짜 터무니없는 이야기. 우리가 2007년도까지 두 개를 같이 했어요. 왜 그 축제를 죽입니까? 축제를 더 성장하면 유등축제를 만들 이유도 없죠. 그죠? 그러니까 첫 단계 이제 2000년도에 그 이제 제가 97년도에 들어와가지고 운전하고 이제 우리 어른들 모시고 다닐 때는 제 기억에 그때 경상남도 지사님이 뭐
뭐 핵교수상가 그랬을 겁니다. 그분한테 우리가 13억 원을 도비를 주십시오 해가지고 들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뒤에 소문 들으니까 진주에 가다가 미친놈들하니까 난강에 등 불켜놓고 도에 와가지고 13억 주라고 욕을 하더라고요. 그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제가 저희들 축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 컨텐츠 성공한 거는 유등이라는 아주 좋은 역사성이 뚜렷하고 좋은 단일 행사를 하나 다 끄집어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이동 축제에 성공할 수 있는 첫 번째 요인. 두 번째, 야간 컨텐츠. 나중에 한국관광공사 경남지사장이 강의할 때 야간 경제, 야간 관광 이야기 많이 할 겁니다. 요즘 야간이 대세입니다. 왜 야간이 대세인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머무는 관광, 체류형 관광은 야간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남해 가가지고 뭐 통영 가가지고 해먹고 떠나버리면 뭐 자기 지역에 도움 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디피랑이라고 만들어가지고 돈을 받고 있잖아요. 동피랑 만들고 서피랑 만들고 야간에 디피랑 만들게 되겠구나. 디피랑 만드는 거예요. 야간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며칠 전에 토론회에 한번 갔다 왔는데 저기 부여, 공주, 대전, 익산 4개 근영을 묶어서 야간 경제 관광 이렇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거기 야간 놀러 온 분들을 버스를 싣고 부여에서 공주로 가고 공주에서 대전을 가고 그런 것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협의체를. 우리는 진주는 얼마나 좋습니까? 야간 축제가 딱 있지 않습니까? 여기 조금만 정리하면 야간 경제 관광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야간 컨텐츠. 첫 번째, 두 번째 야간. 세 번째, 진주성, 남강. 참 좋은 겁니다, 이거. 우리 쌤 그거 아시죠? 네, 그것도 드라마 페스티벌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이전에 초창기에 드라마 페스티벌 한참 국비 지원 많이 할 때 불꽃놀이 어디서 했는가 뭐 동방호텔 앞에 거 했거든요. 그때 3억인가 투자했습니다. 우리 축제 그때 1,000만 원 투자할 때 우리 축제 불꽃놀이 1,000만 원이에요. 그 3억이었습니다. 40분 동안.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드라마 페스티벌 불꽃이 훨씬 좋았습니다. 사실은 좋았는데 가성비로 보면 우리 1,000만 원하고 3억하고 비교할 때는 우리 이동 축제가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뭐 석정화 똑똑해서 아닐 겁니다. 그죠? 그 뒤에 진주성 동방호텔 앞에서 하는 거하고 틀리다는 거죠. 진주성이라는 건 천혜의 자연경관, 촉충로가 있고 안바위가 있고 이러니까 그게 불꽃놀이가 좋은 거예요. 진주성, 남강이 엄청나게 유동축제하기 좋은 곳입니다. 남강에 이렇게 등을 띄우는데 한 200m 폭이 됩니다. 등이라는 것이 떼어주시면 이게 뭐 우리 서울 한강처럼 뭐 이렇게 물살이 이렇게 뭐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남해 뭐 파도가 치면 이게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진양호라는 댐에서 물을 조절합니다. 100톤, 150톤. 우리 부교 설치할 거니까 물 좀 닫아 주십시오. 그러면 물을 안 내려보냅니다. 부교 설치하고 오케이 물을 내려보내 주십시오. 밑에 수중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서 기립 막 이렇게 해서 물을 적당하게. 사실은 남강의 물도 우리 축제 기간에는 진주성에 진양호에서 물 안 내리고 여기에 이제 수중부에서 딱 닫혀 있으면 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유속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등을 띄울 수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촉성로하고 성벽이 있으니까 그거 뭐 얼마나 좋습니까? 전용 축제장으로서 우리 진주성하고 남강이 있기 때문에 유동축제가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자립도 유료화를 해가지고 욕도 많이 얻어먹고 내가 언론에서도 많이 욕을 얻어먹었는데 지금은 이제 유료화를 빼고 재정 자립도가 한 40~5% 됩니다. 앞에 제가 이야기했죠, 그죠? 16억 정도 우리 버린다 했잖아요. 전국 축제 1000개에 있는데 재정 자립도 평균이 10%밖에 안 된다 합니다. 이게 우리 힘입니다, 사실은. 부교 초창기 만들어졌을 때는 시장님들 욕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 뭐 100원, 200원 내고 가면서 내려가는 사람마다 백성도 이놈이 그 영상 다 들어가면 안 되는데 백성도 이놈이 돈 다 먹는다 그러고 그 시장님이 백성도였거든요. 백성 시장님. 그렇게 욕을 얻어먹던 게 지금 시민들 아무도 욕 안 합니다. 돈 다 주고 가면 당연히 축제에 도움을 주는 거니까. 그걸 16억을 우리가 버립니다. 또 나쁘게 우리 보는 사람들은 그 16억을 다 뭐 할까 이렇게 그러는데 우리 축제에 다 씁니다. 그러니까 25억 축제를 16억 들여가지고 40억 축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재단에 돈이 있는 게 하나도 없고 딱 축제예산 들어왔다가 축제는 딱 쓰고 남는 건 내년도 2월 거의 답니다. 우리 재단에 쳐서 재정 자립도 이게 이제 네 번째 우리 자랑입니다. 그리고 역발상 축제를 축제만 보면 안 되거든요, 그죠? 옛날에 휴지통을 등으로 만들었거든요. 청춘 남녀가 거기서 사진 찍습니다.
그리고 막 인스타그램 이런 데 막 올리는 거. 그걸 샀습니다. 쓰레기통에서 왜 그 사진을 찍냐. 등이 아름답게 이쁘기 때문에. 지금은 주막 이런 것도 등을 다 만들거든요. 쉼터도 등을 만듭니다. 이전에는 이제 보는 등이었는데 기능성 등으로서 거기서 쉬고 마시는 등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지금 어린이들은 이제 말 같은 걸 만들어가 거기 타고 뭐 사진 찍고 하지 않습니까? 등을 그런 식으로 역발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똑같이 하고 있는 거는 5번째, 6번째. 중요한 거죠, 그죠?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 소망등 4만 개의 우리 시민들이 사주거든요. 그게 대단한 겁니다. 전국에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 36만이고 진주 가구 수가 15만 가구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럼 따지보면 3가구, 4가구 중에 우리 요 5분 중에서 한 2분 집이 소망등을 사주신 거예요. 그만큼 참여하는 데가 없습니다. 다른 지역은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학생들 창작등 유등 띄우기, 우리 바르게 살기 또 우리 명예회장도 계시지만 여기에 지금 자원봉사자 10,000명 정도가 계속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시 옛날에도 청년회의소도 막 우리 도움을 주고 했습니다. 그런 분들 모여가 지금 하고 있는 엄청납니다. 뭐 고용 창출은 두말할 나이도 없고 고용 창출 이야기 좀 할까요? 저를 포함해서 6명이 지금 1년 동안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등 제작부 지금도 가면요 음악 분수대 있죠, 그죠? 언론에 한 번씩 나올 때 늘 거기가 등이 많아가지고 시민들 불쾌함을 준다 그런 이제 기사는 보는데 가보신 분들은 많이 안 계실 겁니다. 음악 분수대 바로 옆에 그 다리 아래에서 작업하고 있거든요. 15분 다 우리 진주 분들입니다. 외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에 쇠도 철골 만드는 분들 또 아르무니들 또 4-5분 또 천 붙이는 분들 한 10년 이상 되니까 완전 기술자가 돼버렸어요. 그 그림 그리는 하공 해서 15분이 지금 8개월 정도 일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1년 동안 합니다. 8개월 일을 하고 한 4개월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사실은 유등축제로 인해서 지금 21명 정도가 사실은 소위 이제 우리 부부쌤 계신 거 오늘 말하기 참 그런데 먹고 살고 있습니다. 먹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리고 뭐 파트타임은 유등축제 아르바이트부터 해서 엄청나게 많고 우리 또 자랑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있을 건데 우리가 35억 중에서요. 저희 자신있게 제가 해결을 하기 때문에 자신있게 이야기하겠는데 한 3억 정도 불꽃놀이는 우리 진주 업체가 없습니다. 외부 평가 용역은 또 우리 진주 업체에 할 수가 없어요. 그거 말고는 다 진주에 다 합니다. 진주에. 팜프렛도 진주, 뭐 광고탑도 진주, 전기업체도 우리가 8사업체가 우리 축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줍는 분들도 다 진주. 그러니까 한 5억 쓰는데 30억 이상을 진주 분들한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거기 있는 업체들, 광고물 조합 그런 분들이 우리 유동축제로 인해서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 또 필요하면 또 쓸 거 아닙니까? 그게 내가 고용 창출입니다. 그래서 우리 돈 의원님 계시는데 우리가 25억, 20억 사실은 시비를 받고 있지만 우리 그거 사실은 물론 제 인건비는 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쓰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다 그걸 우리 진주에 이제 다 돌려주고 우리 정종원 대표도 여기 계시는데 홈페이지 그런 것도 또 뭐 정 대표님이나 그 또 우리 부탁해가지고 또 돈을 들이가 또 홈페이지 우리 진주 서울 뭐 아이고 우리 진주 업체가 저 기술이 안 돼가지고 뭐 서울 분들 안 쓰거든요. 다 진주 분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저는 또 이것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그리고 주민 연계 프로그램 또 막 오늘 또 우리 한경희 대표님이 또 하시다 해서 또 사진도 제가 또 뒷모습을 또 하나 넣어놨습니다. 이런 유등 띄우기 사고 다 이제 우리 주민 연계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는 오는 자랑. 7번째 이제 이거겠죠.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유등축제가 있지만 이게 이제 유등축제가 크다고 제가 가운데 넣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유등축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 넣고 있는 거예요. 개천해술제 얼마나 좋은 축제입니까? 제가 전국에 강연을 할 때 늘 개천해술제를 자랑을 합니다. 개천해술제, 진주 공예인 한마당, 실크 박람회,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 뭐 소삼 이런 축제들이 다 인계돼 가지고 시너지가 되니까 우리 축제가 발전할 수 있는 거지. 우리 축제가 뭐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우리가 축제가 잘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해외에 나갔던 7개 제가 이야기했죠, 그죠? 유등이라는 참 이게 특이한 재료, 역사성, 천혜의 자연 조건, 야간 컨텐츠,
시민들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시너지, 그리고 역발상 그런 거 그죠? 그런 걸 쭉 이야기해. 그런 게 유등 축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거. 마지막에 이제 해외에 나갔던 거. 제가 이때는 상당히 좀 젊었는데 지금 많이 늙어버렸습니다. 2013년도에 이제 제가 이제 오타와에 갔습니다. 야, 이거 웃기는 거죠. 이 소망등이 지금 우리가 4만 개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때 우리가 1200개 가져왔습니다. 4만 개 하고 있는 축제에서, 그때는 물론 4만 개는 아니었겠네. 한 3만 개 정도 해. 1200개. 등이 우리가 이제 사람 키 높이 되는 등이 3500개 정도가 전시가 되거든요. 20개. 아주 작았습니다. 컨테이너 2박스 뭐 보내고 제가 갔거든요. 저는 사실은 오타와 갈 때 예술하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거 1000개 정도 소망등 달아주고 그냥 뭐 등 한 20개 오라 하니까 우리 기술자 데리고 와가지고 등 대충 이렇게 정리하고 그 뭐 주위에 있는 관광지 좀 돌고 이렇게 오려고 갔는데, 아, 가니까 뭐 이게 설치하고 나니까 이슈가 된 거예요. 윈트로드 축제라고 캐나다 그 축제를 하는데 거기에 우리 이제 한국관이 있고 옆에는 일본관이 있고 중국관이 있는데 모든 언론들이 여기 와서 인터뷰를 다 하는 거예요. 아름답다 보니까. 그리고 봅시다. 우리 처음에는 진주 유등이 갔는데 그 가보니까 한국하고 수교 50주년, 캐나다 한국전 참전 60주년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간 거예요. 처음에 진주 유등이 갔는데 그때부터는 그냥 대한민국 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돌아왔던 미국 LA 갔었고요. 나야가라. 그래서 이제 캐나다 오타와에 갔다 오고 나니까 이제 겨울에 나야가라 폭포에 전시를 좀 해주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런 거 있습니다. 나야가라 폭포도 우리는 늘 관광지로만 생각하는데 봄, 여름, 가을에는 장사가 되는 거예요, 소위. 겨울에는 거기도 비수기입니다. 그래서 가칭 자기들이 3개월 동안 나야가라 빛축제를 하는데 우리 유등을 좀 참여해 주십시오. 전화가 왔길래 우리도 이제 캐나다 오타와 정도 양밖에 우리 가갈 수 없습니다. 컨테이너 실은 보내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캐나다에 보내니까 한 달, 보름 정도가 걸리고 한 컨테이너에 뭐 돈이 400만 원, 500만 원 들고 이게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니까 또 전기 시스템이 우리가 달라가지고 여러 가지 기술진의 문제도 있고 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또 1300개 이제 나야가라 폭포 등은 이제 요런 등이 이제 20개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제 나야가라 폭포가 있는 이제 시가 나야가라 이제 폴스시인데 거기 시장이 좀 젊은 분이었는데 그분이 우리 유등축제 왔다가 이제 10월 달에 보고 그때도 제가 봤죠, 그죠? 만나고 이제 11월 달에 내가 갔을 때 이제 식사 이제 대접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왔으니까 이제 아는 사람이고 또 식사 대접을 하면서 술이 좀 되더만 자기가 이제 우리나라 우리 진주에 와가지고 차도 이제 현대 제네시스로 바꾸고 이제 핸드폰도 삼성 갤럭시로 바꾸다 내가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이거 사실은 나도 1997년도부터 그냥 소위 그냥 먹고 사는 일환으로 축제를 시작했는데 2013년도에 나야가라 폭포 가가지고 막 술 한잔 먹었지. 거기 그 나야가라 폭포 시장이 막 지키셔오면서 당신 나라 가가지고 당신 등 오면서 우리 현대자동차도 사고 막 이랬다 이러니까 뭐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축제를 가지고 한류 열풍을 일으킬 수 있구나 하는 그 자신감을 여기서 내가 느끼고 나야가라 갔다 이제 미국 히달고 보드 페스트라는 축제인데요. 여기는 이제 그런 거였습니다. 여기는 이제 축제를 이제 우리가 등을 가지고 오라는 게 아니고 우리 등 기술자가 와가지고 한 2달 정도 이런 등 만드는 기술을 우리 애들한테 가르쳐 가지고 애들이 우리 고등학생들 학생 장작등 다는 것처럼 딱 달면 안 좋겠냐 해서 우리 작가 2사람이 가가지고 그거 일을 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제가 그 기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2015년도 갈 때는 이제 우리 영상을 한 개 만들었어요. 우리 영어로 해가지고 우리 진주 영상을 한 개 만들었습니다. 작가 갈 때 이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늘 요걸 가르칠 때 이 학생들에게 우리 진주 영상을 틀어주십시오. 그런데 벌써 2015년도니까 지금 6, 7년 돼버리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이 지금 이제 대학생 정도, 뭐 고등학생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은 이 등을 늘 보드페스트라는 축제에 가가지고 우리 진주를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한류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대로 오타와 수교 50주년 기념해서 한국을 대표해서 갔다. 그리고 나야가라 거기도
그리스로 갔다 왔다 하더라. 그때 또 말도 좀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 뭐 진주 유동이 막 수출이라고 하면서 돈은 저거 돈 쓰고 가면 무슨 수출. 그 캐나다에서 또 나쁘게 이제 하시는 분들은 캐나다에서 뭐 등 좀 보고 진주까지 오겠어요. 사건 일났는데 그런 거 아니거든요. 우리 요 정치하시는 분 계시는데 뭐 우리 의원님 계시는데 정치가 생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정치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죽었다는 소식 말고는 언론에 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 축제도 마찬가지예요. 유동축제 계속 유료화도 했었고 옛날에 또 서울 등축제와 또 싸운다고 뭐 1인 시위한다고 왔다 갔다 하고 또 관광축제 됐다고 대표축제 됐다고 홍보하고 또 수출한다고 다니고 이렇게 계속 홍보를 해옴으로 해서 이 축제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힘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 이런 내용들. 지금까지가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요거는 그냥 설명은 안 하고 요 이제 부교 우리 5억 정도 뿌립니다. 2천원씩 받거든요. 엄청나죠, 그죠? 이것도 다 행사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소망등 이게 40cm 간격으로 하는데 이 터널이 630m입니다. 폭이 5m고 남들이 볼 때 그 소망등이라 이러는데 이게 뭐 세계 기네스북 도전을 할 수 있는데 기네스북에 올리려고 제가 의뢰를 해보니까 한국 기네스북에 등록하는데 돈이 5천만 원이 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네스북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등록을 해놔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거. 유등도 이제 3,600만 원 정도 버리고 운영단체가 어린이연합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우리가 운영단체가 다 있습니다. 이것도 내나 진주 시민들이 함께 하는 거죠. 그죠? 유람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또 해양소년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4,700만 원. 돈도 돈이지만 이제 주관단체가 다 있다는 겁니다. 우리 축제하는 분들이. 그래서 저희 축제에 참여하시는 분들, 뭐, 여기 계신 분들 보면 뭐, 우리 신쌤이나 우리 정재우 의원님도 뭐 참여하고 계시고, 정종원 대표, 우리 양 대표, 뭐 쭉 이렇게 보면, 따져보면 우리 지금 명예 회장님 이렇게 보면, 여기도 뭐 반 정도가 우리 진주 축제에 관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해서 이 축제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어디 가서 늘 그러는데, 풍물시장도 우리는 똑같은 풍물시장 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청년 창업 코너거든요. 7개 정도 딱 부서를 만들어 두고, 우리 신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했는데 말이야. 근데 아버님, 어머님은 아무로봤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네, 혼자의 생각입니다. 아들이 대학을 보냈는데 말이야. 그냥 공무원이나 우리 선생님이나 이래 하면 좋을 텐데. 사업한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식당 한다고 이런 게 막 머리가 아픈 거예요, 부모님이. 그래서 내가 기회를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청년 코너가 있으니까 돈 80만 원 분양금 주고 와가 장사 한번 해봐라. 그럼 좋다. A라는 청년은 스파게티를 한번 해봐라. B라는 청년은 만두가 좋으면 그 만두 한번 해봐라. 라면 잘 만들면 라면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장사가 대박이 나면 부모님도 한번 또 설득시키기가 쉬울 거고 또 자기 자신이 이제 내가 기술이 있구나 하는 그런 걸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 하나 시행착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코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이라고 이제 경기도 있는 거기 가보면 우리 개천예술제 풍물시장 그러면 바비큐가 쭉 있지 않습니까? 다 있거든요. 닭꼬치 바비큐가 없는 이제 축제 풍물시장이 없습니다. 우리 유동축제는 없는 이유는 이제 개천예술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없는 거고 우리는 이제 없죠, 그죠? 그런데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가보면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커피 쫙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간 사람이 커피만 먹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술 감독은 고집을 하는 거예요.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매니어들이 오는 이 축제에는 나는 돼지 바비큐 안 하겠다. 그게 이제 이슈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이렇게 이제 똑같은 풍물시장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막 주는 풍물시장이 아니고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서 한답니다. 기념품이 있고요. 뭐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3억 하는데 이것도 많이 하는 거거든요. 다른 지역의 축제들은 뭐 얼마 또 내가 너무 자꾸 그러니까 너무 자랑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 요거 이제 보면 우리 이제 등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남동발전 뭐 LH 이런 데 우리가 한 3천만 원 받고 지금 등 만들어 가지고 불 켜고 쭉 이제 그렇게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유동축제의 비전 이제 3가지 우리 의원님 계시니까 더 강하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 축제 사실은 지금까지 1등을 했기 때문에 잘 해오는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3가지는 내가 해야 되겠다. 처음에 질입니다. 질.
그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이게 유등축제가 아무리 뭐 우리가 홍보를 하더라도 뭐 지역민들이 이거 등 그거 뭐 보잘것 없다고 뭐 이제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움직이는 등도 만듭니다. 로봇 물고기도 시험해보고 용등도 한번 이렇게 움직여보고 계속 질을 높이는 겁니다. 이전에 2009년도, 13년도 될 때에 서울에 청계천에서 등축제 한다고 막 우리가 으쌰으쌰 했는데 그때는 서울이라는 큰 도시에서 하니까 우리 으쌰으쌰 한 거고 우리 등축제만 계속 우리 진주에만 한다고 고집할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진주에서 하는 것들을 보령에서도 할 수 있고 고령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에 따라갈 수 없게 해버리면 우리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질을 높이겠다. 첫 번째. 이거는 제 역할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겠다. 두 번째. 요거는 이제 제보다 이제 요 계신 분들, 특히 우리 정 의원님이 해주실 산업화, 메카. 지금 이제 요 올라가면 소망진산이라고 유등 전시관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 공원이 이제 유등 공원이 될 겁니다. 그 앞에가 이제 비거 공원이 되고 앞에 오실 때 우리 사무실에 유등 전시를 막 해놨지 않습니까? 그죠? 요는 등들이 이제 거기가 전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축제가 한 달을 하든 2주를 하든 1년 중에 그 정도밖에 못 하거든요. 오늘 같은 날 관광객들이 오면 유등을 볼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유등 전시관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그거는 시에서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 유등 질을 높이려고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높이겠다 한다고 해서 높여지는 게 아니거든요. 유등 연구소를 하나 설립해야 된다. 해가지고 움직이는 등부터 해서 그걸 계속 고민하는 연구원들 좀 있어야 되겠더라. 유등 연구소가 앞으로도 생겨야 되고. 진주시청에 가니까 시청 등이 하나 있는 거예요. 제시 청년회의소 가니까 거기 또 엠블렘, 청년회의소 엠블렘 있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가 또 등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향당에 가니까 역사 관련된 등이 하나 있고, 경상대학교 가니까 학교 관련 등이 하나 있고, 이렇게 진주에 오니까 거의 등이더라. 톨게이트 들어올 때부터 등이더라. 가로등도 등으로 쫙 돼 있더라. 이런 내용들. 그리고 강남동 여기에 보면 우리 사무실이 여기 있고, 그죠? 강남도 유등 체험관도 여기 있습니다. 요 유등 연구소도 나중에 만들어지면 요 진주에 여기에 강남동이 있고, 저 위에 또 유등 전시관도 있고 유등 공원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뭐 제가 할 수는 있는 건 아니지만 요즘 뭐 하기사 그 창에 그 수성대를 옛날에 말이 지명이 수송대라고 뭐 하니까 결국은 뭐 지역 주민들이 반대해가지고 수성대로 그대로 간다고 하는데 우리 진주 강남동은 가칭 유등동이 될 수도 않겠냐 이런 생각 제가 합니다. 내 혼자서. 그렇게 되면 이게 완전 진주 유등 다 유등인데 강남도에 가니까 거기는 막 유등 전시관도 있고 유등 체험관도 있고 유등 연구소도 있고 막 그 유등 구면 그거 다 가 유등 그러면 막 우리 그 가면 막 해결 다 된다 하더라. 그런 겁니다. 유등 산업화가 꼭 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일보다는 시에 행정하시는 분들, 시의원님들이 좀 도움을 줘요. 그렇게 두 개 될 때 5대 축제에 이제 우리가 세계 5대 축제 갈 수 있는. 지금 이제 세계 3대 축제 그러면 보통 뭐 일본 삿포로 눈축제, 영국 에든버러 축제, 뭐 브라질 리오 카니발, 중국 하얼빈 빙등 축제 뭐 이야기합니다. 그거 누구 아무도 세계 3대 축제라고 지정해 준 단체가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진주 시민들의 자부심을 가지고 계속 홍보를 하면 방금처럼 유등 축제 잘 되고 유등 산업화가 잘 되고 한류 해가지고 캐나다 막 이렇게 미주 쭉 저희들이 수출 홍보하게 되면 세계 3대 축제에 우리도 들을 수 있다는 거. 저 그 축제 거의 다 봤습니다. 우리 축제보다 거의 뛰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정종훈 대표님 한번 쭉 이렇게 하셔도 사실은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 진주에 시민들이 생각할 때 등이 내나 그 등이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전체 등이 이제 우리가 3,500개 있다 안 했습니까? 그죠? 그런데 거기에 매년 3,500개를 다시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한 70%는 거기에 돼 있는 등들을 보수를 하고 한 30%만 새로운 등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전통등이라는 게 또 비슷비슷합니다. 기아집, 초가집, 뭐 돌담. 그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볼 때는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걸 완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없지만 계속 조금씩 바꿔고. 요번에는 이제 우리가 어린 왕자, 뭐 이런 쪽으로 갑니다. 컨셉을.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진수성에 들어가면 또 좀 다른 요정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하고는 조금 다른 또 느낌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홍보를 하면 5대 축제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축제가 올해는 12월 4일부터 31일까지 꼭 한번 오시고 저는 이제 외부에 가서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 제가 이제 뭐 그대로 간다 하면 정년이 한 뭐 7, 8년 남았는데 그 7, 8년 동안에 특별한 거 아니면 이렇게 남강에 있을 것이다. 늘 저한테 와가지고 가족이 오든 친구가 오든 지인이 오든 내를 안내하라면 제가 얼마든지 기분 좋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많이 홍보해 주시고 지금까지 진주문화예술재단 석장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안 받아도 되겠지? 뭐 특별히 다 아시는 내용이고 뭐 마치겠습니다. 뭐 우리 선생님 학생들한테 좀 홍보 좀 부탁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음료수 드십시오.